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이고요. 간략본 영상이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자와 관련이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보낼 히자이고요. 총 19획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낼 히자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보내다의 뜻이 되었느냐? 그것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자, 왼쪽엔 밥식이고요. 설문해자에는 이게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낼 히자가. 그럼 어떤 글자가 수록되어 있느냐? 바로 기운 기자가 수록되어 있고요. 기운 기자는 이렇게 구름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구름 문자와도 살짝 비슷하지만 갑골문 같은 경우는 석삼자랑도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옛날 글자고 이게 이제 요즘 글자인데 허신이 봤을 때는 이 글자가 쌀 미자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운 혹은 곡기, 곡식과 관련된 기운 이런 것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런 뜻이었지만 이게 이제 그 구름의 기운을 나타낸다라고 쓰였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나중에 이 밥식자가 들어간 이 보낼 히자가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운 기자에 쌀 미자가 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쌀을 밥을 지을 때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나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 원래는 쌀과 관련된 기운이다, 곡식과 관련된 기운이다 라고 해서 보낼 히자를 나중에 따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설명이 존재합니다. 보낼 히자, 그래서 동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 중에 보시면 육달월별이 있는 것도 있고 기운 기자에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글자체인 이 빌걸자도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낼 히자와 기운 기자는 그래서 동자다, 곡식의 기운이다, 밥을 짓는 기운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낼 히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시라고 발음하고 일본에서는 키라고 발음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현재 중국에서 간체자를 이걸 쓰고 있는데 이 글자가 근본이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글자인 쌀미자가 있는 이 기운 기자 그리고 보낼 히자의 원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원형의 원형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글자를 쓰고 있는 셈이 되겠죠. 물론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이렇게 X자처럼 그 풀 예자처럼 벨 예자처럼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요. 자, 보낼 히자가 들어간 단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장, 희료, 희름, 진희, 곡희, 희객인데 이것이 곡식으로 주던 급료일 때도 있고 쌀일 때도 있고 아니면 육고기 그러니까 육식의 뜻을 줄 때도 있고 그것을 하사하다 내리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보낼 히자에는 상당히 다양한 뜻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29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운 기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원형인 이 기운 기자, 중국 간체자인 기운 기자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곡식과 관련된 혹은 고기와 관련된 글자인 이 보낼 히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손님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급료로서 이것을 주거나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다 히자가 되었다는 아주 복잡한 과정도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29번째 시간에는 보낼 히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운 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